셜록 홈즈의 사건집 중에서 쇼스콤 저택의 비밀. 쇼스콤 저택의 비밀은 아서 코난 도일의 56편 셜록 홈즈 단편 소설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작품이지만 사건집 12편 중에 11번째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 제목은 검은 스페니얼의 모험이었는데 출간되기 전에 변경이 됐다고 해요. 이 작품 역시 홈즈가 사건 설명을 해주기 전까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얘긴데요. 주인밖에 모르는 귀여운 스페니얼이 등장하는 쇼스콤 저택의 비밀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셜록 홈즈는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저비율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향해 돌아다 보았다. 이건 접착제야, 왓슨. 틀림없이 접착제가 분명하네.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좀 보라고. 나는 현미경에 초점을 맞췄다. 그건 트위트 코트에서 나온 실이네.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회색 덩어리들은 먼지고, 왼쪽에 있는 건 옷감의 조직이고, 가운데 있는 갈색 얼룩은 접착제가 분명하지. 글쎄, 내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 말이라면 난 뭐든 믿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훌륭한 증거지. 세인트 판크라스 사건에서 죽은 경찰관 옆에서 발견된 모자를 기억하나? 용의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그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액자를 만드는 제작자일세. 아, 그 사건도 자네가 맡았나? 아니, 런던 경찰국의 메리 베일리가 나에게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했네. 얼마 전 내가 소매솔기에서 아연과 구리를 발견해낸 덕분에 화폐 위조범을 밝혀낸 후로 현미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 홈즈가 초조해하는 기색으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새로운 의뢰인이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는군. 그런데 왓슨, 자네 경마에 대해 좀 아는 게 있나? 물론이지. 연금의 절반을 쏟아붓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나? 그럼 자네가 내 경마 가이드가 돼줘야겠네. 로버트 경이라고 아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는 쇼스콤 저택에 살아. 한때 내 여름 별장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 하마터면 로버트니 자네 조사를 받을 뻔했지. 무슨 일로? 커즌가의 유명한 고리대금 업자 샘 브루어를 채찍으로 때려서 거의 죽일 뻔했거든. 뉴마켓 히스에서. 그래? 그거 참 재밌는 사람이군. 그런 일을 자주 벌이나? 글쎄, 별명이 위험한 인물이니까. 영국에서 가장 대담하고 무모한 기수이기도 한데 몇 년 전에는 그랜드 내셔널 경마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기도 했어. 꽤 잘 나갔지. 권투 선수, 육상 선수, 승마 선수에다가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아서 퀴어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 그래, 좋아, 왓슨. 멋진 설명이야. 덕분에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네. 이젠 쇼스콤 저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내가 아는 건 쇼스콤 공원 중앙에 있고 유명한 쇼스콤 종마 사육장과 교육장도 거기에 있지. 그리고 그곳 훈련장의 수석 조련사는 존 메이슨이고. 뭐 그렇게 놀랄 건 없어. 지금 펼치고 있는 편지는 그에게서 온 거니까. 아무튼 쇼스콤에 대해 아는 건 다 말해보게. 쇼스콤 스페니얼이라는 개가 있어.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는 개인데 영국 순수 혈통이라고 하더군. 쇼스콤 저택의 부인이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부인이라면 로버트 경의 아내겠군.
로버트 경은 결혼한 적이 없어. 그의 댐댐이를 생각해보면 독신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돼. 부인은 과부가 된 베아트레체 팔더 여사고 그의 누이인데 같이 살지. 누이가 그 집에 얹혀 산다는 건가? 아니, 그 저택은 부인의 죽은 남편 제임스 경의 소유라서 로버트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 부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지. 부인은 매년 영지에서 나오는 소작료를 받고 있고. 아, 그럼 그 소작료를 로버트가 쓰고 있다는 건가? 아마 그럴걸? 워낙 악마 같은 사람이라 누이가 고생을 하는 것 같던데. 듣자 하니 부인이 로버트 경에게 아주 헌신적으로 잘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휴스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걸세. 아,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착한 모양이네. 문이 열리더니 큰 키에 말끔하게 면도를 한 남자가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왔다. 수많은 말들과 고용인들을 다루는 사람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들어온 존 메이슨은 수석 조련사답게 홈즈에게 정중하게 몸을 숙여 인사하고는 홈즈가 손으로 가리킨 의자에 앉았다. 제 편지를 받으셨죠, 홈즈 씨? 네,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더군요. 자세한 내용을 적기에는 민감한 일이고 너무 복잡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홈즈 씨, 제 생각엔 제 고용주인 로버트 경이 미친 것 같습니다. 홈즈가 눈썹을 움찔했다. 여기는 의사들이 사는 할리가가 아니라 베이커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누군가 한두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하겠지만 하는 짓마다 이상하다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경은 휴스컴 프린스와 더비 경마대회 때문에 미친 것 같습니다. 휴스컴 프린스라면 선생이 훈련시키는 말을 말하는 겁니까? 영국 최고의 말이죠.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두 분은 명예를 존중하는 신사들이고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걸 아니까요. 로버트 경은 이번 더비 대회에서 꼭 우승해야 됩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니까요. 그는 가진 돈 전부와 빌린 돈을 몽땅 휴스컴 프린스에게 걸었습니다. 배당도 엄청나죠. 지금은 40배지만 로버트 경이 그 말에 처음 걸었을 때는 100배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말인데 배당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대중들은 그놈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죠. 로버트 경이 사람들을 영리하게 속였거든요. 프린스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 말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지만 200m를 가는 동안 두 마신이나 차이가 나죠. 그는 말과 경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렸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빚쟁이들도 기다려주겠지만 프린스가 지면 완전히 그는 끝장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박이군요. 그런데 왜 미쳤다는 겁니까?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잠도 안 자고 낮이든 밤이든 마구간에만 앉아 있습니다. 눈빛도 이상하고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베아트리체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데요? 그들은 언제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둘은 취향도 비슷하고 부인도 그와 마찬가지로 말을 참 아꼈죠. 매일 같은 시간에 부인은 말들을 살피러 내려가는데 그중에서 프린스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왜죠? 부인이 말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요. 마구간을 지나갈 때마다 부인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지난 일주일간 아무 말도 없이 마구간을 지나갔습니다. 싸웠습니까?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싸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부인이 자식처럼 예뻐하는 스페니어를 로버트경이 갖다 버렸겠습니까? 며칠 전에 5km 정도 떨어진 크렌달에 있는 그린 드래곤 주인에게 개를 줘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그렇습니다. 부인은 심장도 약하고 수정증을 앓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상황인데 경은 저녁마다 2시간씩 부인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역시 끝났습니다. 경은 부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부인은 마음이 상했는지 매일 우울한 모습으로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마시고 있죠.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도 술을 마셨습니까? 글쎄요, 1-2잔 정도? 그런데 지금은 한 병을 다 마신다고 하더군요. 집사 스티븐슨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다면서 아주 꺼림칙하다고 하더군요. 또 경은 밤마다 오래된 교회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대체 왜 그곳에 가는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홈즈가 손을 비볐다. 점점 흥미로워지는군요. 네이슨 씨, 계속하세요. 집사는 경이 나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밤 12시쯤이었는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 날 밤 저는 저택에 숨어 있다가 지켜봤는데 정말로 경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사와 함께 미행을 했는데 들키지 않게 따라가느라 죽을 뻔했죠. 왜냐면 그에게 들키는 순간 경의 주먹이 날아올 것이고 그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따라가진 않았지만 똑똑히 봤습니다. 경은 유령이 나온다는 납골당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령이 나오는 납골당은 어딥니까? 공원에는 오래돼서 폐허가 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서 언제 지어졌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 교회 아래에 있는 지하 납골당을 그렇게 부릅니다. 낮에는 어둡고 습하고 쓸쓸한 곳이지만 밤에는 감히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경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는 평생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캄캄한 밤에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한 걸까요? 잠깐, 그곳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마구간이나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봤으니까요, 홈즈 씨. 2번째 미행하던 밤이었습니다. 로버트 경이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우리를 지나쳐갔습니다. 저와 집사 스티븐스는 2마리 토끼처럼 풀 속에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죠. 왜냐면 그날 밤 달빛이 환해서 거의 들킬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뒤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로버트 경은 이미 우리에게서 멀어졌으니 우린 달빛 아래 산책하는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그는 우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마치 지옥에서 악마가 다가온 듯한 표정으로 어깨 너머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너무 순식간에 달아나 버려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달빛이 밝았으니 그의 얼굴을 봤겠죠. 물론입니다. 누런 얼굴에 비열한 개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로버트 경과 무슨 관계일까요? 홈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잠시 후 입을 열었다. 누가 베아트리체 부인의 시중을 듭니까? 캐리 에반스라는 하녀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와 함께 지냈죠.
헌신적인 사람인가요? 메이슨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듯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충분히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헌신적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 이런. 홈즈가 말했다. 집안일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이해합니다, 메이슨 씨.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되니까요. 여기 왓슨 박사에게 들으니 그 어떤 여성도 로버트 경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을 것 같더군요. 남매 사이의 다툼이 그 하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스캔들은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인은 하녀를 내보내고 싶어 했지만 로버트 경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장도 약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테고 얄미운 하녀는 여전히 곁에 있으니 부인은 대화를 거부하고 우울해져서는 술을 마시게 되고 화가 난 로버트 경은 부인의 애견을 그녀에게서 떼어내 멀리 보내버렸고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뭐 그럴지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황만 봐서는 그렇죠. 정확합니다. 거기까지는. 하지만 내 가설은 로버트 경이 매일 밤 납골당으로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홈즈 씨.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로버트 경이 왜 시체를 파내는 걸까요? 홈즈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다. 홈즈 씨께 편지를 쓰고 나서야 안 일입니다. 어젯밤이었죠. 로버트 경이 런던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사 스티븐슨과 저는 지하실로 내려가 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시신의 일부가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까? 방문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경찰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단지 미라의 머리와 뼈 조각 2개뿐이었으니까요. 1000년은 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전에는 없었어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슨도 마찬가지고요. 한쪽 구석에 숨겨두고 판자로 덮어두었는데 전에는 그 구석이 늘 비어 있었거든요. 그 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거기에 뒀습니다. 잘했습니다. 로버트 경은 돌아왔습니까? 오늘 오실 겁니다. 로버트 경이 부인의 개를 준 건 언제였습니까? 오늘로 딱 일주일 됐습니다. 아침에 우물 밖에서 강아지가 짖었는데 로버트 경이 짜증을 내면서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강아지를 확 잡아들어선 기수인 샌디 베인에게 건네주곤 그린 드래곤 주인 반스에게 갖다 주라고 하더군요. 그 개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홈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가장 오래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메이슨 씨, 얘기를 들어봐도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치 않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우리의 방문객이 말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는데 불에 그을린 뼈 조각이 들어있었다. 홈즈는 관심을 보이며 그것을 살펴보았다. 어디서 난 겁니까? 부인의 방 아래 지하실에는 중앙 난방을 하는 아궁이가 있는데 한동안 불을 피우지 않다가 로버트 경이 춥다고 해서 다시 불을 피웠는데 오늘 아침 그 아궁이에서 잿더미를 긁다가 발견했다면서 마구간에서 일하는 하비가 가져왔습니다. 자기는 이걸 쳐다도 보기 싫다면서요. 나도 그렇습니다. 왓슨,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검게 타버렸지만 해부학적 의미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건 인간의 대퇴골 상부 관절이야. 내가 말했다.
맞아. 홈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불은 언제 피웁니까? 하비는 저녁마다 불을 피웁니다. 그럼 밤에는 누구든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나요? 밖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고 부인의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음모가 있군요. 아주 불길한. 어젯밤엔 로버트 경이 집에 없었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뼈를 태운 사람은 로버트 경이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홈즈 씨. 아까 부인의 개를 보낸 여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린 드래곤입니다. 버크셔 그 지역에 낚시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까? 정직한 조련사의 얼굴에는 로버트 경 외에도 또 한 명의 미치광이가 있다는 걸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다. 글쎄요, 홈즈 씨. 물레방앗간 근처에는 송어가 있고 호수에는 강꼬치 고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군요. 나와 왓슨은 유명한 낚시꾼입니다. 안 그런가, 왓슨? 오늘 밤 우린 그곳으로 갈 예정이니 앞으로는 그린 드래곤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메이슨 씨, 이제 우리를 직접 찾아오지 말고 편지를 보내요. 만일 일이 생기면 내가 찾아가죠.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눈부시게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홈즈와 나는 1등석 기차를 타고 미리 정차해달라고 요구해야 세워주는 쇼스컴이라는 작은 역으로 향했다. 우리 객실의 선반에는 낚싯대와 바구니 등 잡다한 물건으로 가득 쌓여 있었다. 목적지인 허름한 여관에 도착하자 여관 주인 조시아 반스가 이 근처에 물고기란 물고기는 다 잡게 해주겠다며 우리 계획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호수에서 강꼬치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홈즈가 묻자 여관 주인의 얼굴이 흐려졌다. 거긴 가지 마십시오. 물고기를 잡기 전에 손님이 먼저 잡아먹힐 겁니다. 왜죠? 로버트 경 때문이죠. 그는 경마에 미쳐 있는데 낯선 사람이 훈련장에 들어오면 염탐꾼이니 뭐니 해서 당장에 죽이려 들 겁니다. 그의 말이 더비 경주에 출전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좋은 말이죠. 자기 돈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돈까지 싹싹 긁어다가 그 경기에 몽땅 걸었죠. 그런데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우릴 쳐다보았다. 설마 두 분 경마 관계자는 아니겠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우린 그저 버크셔에 좋은 공기가 필요해서 런던에서 온 지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오신 겁니다. 맑은 공기야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좀 전에 말한 대로 로버트 경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말보다는 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니 절대로 공원 근처에는 가지도 마세요. 물론이죠. 그런데 반제 씨, 저기 복도에 멋지게 생긴 스페니얼이 짖고 있군요. 예, 잘생겼죠? 쇼스콤 순수 혈통입니다. 영국에서 저 개보다 멋진 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개를 좋아하는데. 홈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런 개는 얼마나 합니까? 내 전 재산을 내놔도 못 살걸요. 사실 저 개는 로버트 경이 준 겁니다. 그래서 줄로 묶어두었죠. 안 그러면 순식간에 저택으로 뛰어갈 테니까요. 여관 주인이 우리 방에서 나가자 홈즈가 말했다. 왓슨, 우리 손에 몇 장의 카드를 쥐게 됐군. 이번 게임은 쉽지 않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걸세. 아, 그건 그렇고 로버트 경은 아직 런던에 있다고 하니 두들겨 맞을 걱정 없이 지하실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네.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어. 뭔가 짚히는 게 있나? 왓슨,
일주일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쇼스컴 가족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뭘까? 그 결과를 통해서만 추측할 수가 있지. 그들은 묘하게 복잡한 사람들 같은데 그게 사건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거야. 사실 힘든 사건일수록 특징이 없고 단순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로버트 경은 누구보다 사랑하던 누이를 본체만치 하고 그녀의 강아지를 내다 버렸어. 부인의 강아지 말이야. 왓슨, 뭐 떠오르는 거 없나? 로버트 경이 참 고약하다는 거 말고는... 그래, 그건 그렇지만 다른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자고. 둘 사이에 정말로 다툼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상황을 검토해 보세. 다툰 후에 부인은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습관까지 바꿨어. 하녀와 함께 마차로 외출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던 말을 보러 마국간에도 가지 않고 술만 마셔대네. 여기까지는 대충 그럴듯하지. 안 그런가? 지하실 납골당만 빼면 그렇지. 그건 또 다른 얘기야. 이 사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해주게. 베아트리체 부인과 관련된 A라는 사건은 뭔가 불길한 냄새가 나지 않나.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로버트 경과 관련해 있는 B라는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 그는 더비 대회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언제 그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지, 경주마의 마국간이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아주 절박한 상황이지. 유일한 수입은 누이에게서 얻는 것뿐이고 누이의 하녀는 그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여기까지는 확실히 팩트체크가 됐네. 하지만 지하실은? 아, 그래. 지하 납골당. 왓슨,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어디까지나 가정일세. 로버트 경이 자신의 누이를 죽였다면. 에이, 홈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가능성은 높네, 왓슨. 로버트 경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지만 하지만 가끔 독수리들 사이에서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발견되기도 하지 않나. 이 가정하에 잠시 생각을 해보자고. 로버트 경은 빚을 갚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비 경주에서 반드시 우승해야만 하지.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선 누이의 시신을 처리해야 했을 거야. 하녀가 그의 수중에 있다면 일은 쉬웠을 테지. 하녀가 누이 행세를 하고 시신은 밤에 지하실에서 비밀리 태웠을 거야. 그리고 타버린 뼈조각들은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교회 지하 납골당으로 옮겨놓은 거고. 그 증거를 이미 우린 봤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글쎄, 끔찍한 가정이 맞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내 생각에 이 문제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우린 내일 작은 실험을 하나 해야 하네. 그동안 우린 낚시꾼답게 여관 주인에게 가서 포도주나 한잔하면서 장어와 황어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자고. 누가 아나 그러다가 쓸만한 정보를 주워 듣게 될지도. 아침에 홈즈가 낚시 바늘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덕분에 낚시를 할 수 없게 돼서 11시쯤 우린 산책을 나갔는데 여관 주인이 스페니어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바로 여길세. 공원 안쪽 출입문에 쇼스콤 가문의 커다란 그리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반스 씨 말에 따르면 부인은 정오 무렵에 마차를 타고 나온다고 하더군. 출입문이 열리는 동안 마차 속도를 줄일 테니 다시 속력을 내기 전에 왓슨, 자네가 마부에게 가서 모든 말을 걸어 마차를 멈추게 하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이 가시나무 숲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근사한 회색말 2마리가 뚜껑이 열린 커다란 노란 마차를 끌고 달려오고 있었다. 홈즈는 개를 데리고 덤불 뒤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었고 나는 무심코 지팡이를 휘두르며 길가에 서 있었다.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었다. 마차가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나는 마차에 탄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황갈색 머리카락에 도도해 보는 눈빛에 잘 차려입은 여성이 왼쪽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오른쪽에는 등이 굽고 병약해 보이는 노인이 어깨에 쇼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마부가 마차를 세우자 나는 로버트 경이 저택에 있는지 물었다. 바로 그 순간 홈즈가 스패니어를 풀어주었다. 걔는 기뻐하며 마차를 향해 달려가 단숨에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러더니 그 순간 기쁨이 분노로 바뀌면서 맹렬하게 짖더니 부인의 검은 치마를 물어뜯었다. 가! 얼른! 빨리 마차를 몰아!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부가 채찍질하며 홈즈와 내 앞에서 사라져갔다. 왓슨, 실험은 끝났네. 걔는 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낯선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고 화가 난 거야. 걔는 절대 실수하지 않거든. 하지만 홈즈, 그건 남자 목소리였어. 맞아, 왓슨. 카드 한 장을 더 손에 쥐게 됐네. 하지만 신중해야 하지. 내 친구는 그날은 더 이상 계획이 없는 것 같았고 우린 물레방앗간으로 가 낚시를 즐긴 덕분에 배 터지게 송어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우린 아침에 갔던 공원 출입문으로 다시 갔다. 거기엔 키가 큰 누군가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는데 런던에서 보았던 조련사 존 메이슨 씨였다. 오셨군요. 쪽지 받았습니다, 홈즈 씨. 로버트 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하 납골당은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한 400m쯤 됩니다. 그럼 로버트 경을 걱정할 필요 없이 같이 가도 되겠군요. 아, 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가 도착하는 순간 쇼스콘 프린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 찾아올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해야겠군요. 메이슨 씨, 우릴 지하 납골당으로 안내해주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달도 뜨지 않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메이슨을 따라 초원을 가로질러 가니 오래되어 보이는 크고 시커먼 교회 건물이 나타났다. 우린 한때 현관으로 쓰였을 부서진 틈으로 들어가 느슨한 벽돌더미 사이를 지나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로 들어갔다. 존 메이슨이 성냥을 켜서 안을 비추었다. 음산하고 기분 나쁜 악취가 풍겨 나왔다. 오래된 벽돌이 무너져 군데군데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엔 나무로 만든 관이 아치형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다. 홈즈가 등불을 켜자 불빛이 관에 장식된 문장에 반사되었다. 메이슨 씨, 전에 얘기했던 뼈 조각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이쪽 구석에 있습니다. 조련사가 성큼성큼 걸어가 그곳에 불빛을 비추자 깜짝 놀라 멈춰섰다. 사라졌어요. 어허라, 예상했던 대로군. 홈즈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뼈를 태운 조각들은 저택 지하실 아궁이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죽은 지 1000년이나 되는 사람의 뼈를 태우려는 걸까요? 메이슨이 물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아침이 되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존 메이슨이 떠나자 홈즈는 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섹슨족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관부터 노르만족의 관과 18세기 윌리엄 경과 제니스 폴더 경의 관까지 신중하게 조사했다. 그렇게 1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
홈즈는 지하실 입구에 놓여있는 납관에 관심을 보이더니 만족스러운 탄성을 지르며 서둘러 움직였다. 홈즈는 돋보기를 꺼내 관의 가장자리를 살펴보고 주머니에서 휴대용 지렛대를 꺼내 뚜껑 틈새로 밀어넣었다. 곧 열릴 듯이 뚜껑이 뿌지직 소리를 냈지만 활짝 열리진 않았고 작게 벌어진 틈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 교회 안을 빠르게 걷는 소리였다. 잠시 후 한 줄기 빛이 계단 아래를 비추더니 곧이어 아치형 입구에 거인처럼 큰 키에 사납고 거칠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덥수룩한 수염에 험악해 보이는 얼굴로 지하실로 들어와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마침내 나와 홈즈를 발견하고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우릴 노려보았다. 뭐 하는 녀석들이냐? 그가 소리쳤다. 내 땅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홈즈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가 두어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귓구멍이 막혔나? 뭐 하는 놈들이냐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가 고함을 치며 지팡이를 허공에 휘둘렀지만 홈즈는 겁먹은 기색도 없이 침착하게 물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로버트 경.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홈즈가 뒤돌아서 관 뚜껑을 열었다. 등불 아래 관 속에 들어있는 시신 전체가 보였다. 시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마녀같이 코와 턱 한쪽 끝이 튀어나와 있었고 잿빛으로 변색된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으며 희미한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로버트 경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더니 뒤로 물러나 석판에 등을 기댔다. 어떻게 알았지? 그가 소리치더니 다시 냉정을 찾은 듯 말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 이름은 셜록 홈즈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이름일 겁니다. 어쨌든 나는 선량한 다른 시민들처럼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죠. 내가 볼 때 당신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로버트 경이 잠시 노려보았지만 홈즈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효과를 발휘했다. 홈즈 선생, 날 잡으러 왔군요. 상황이 나한테 불리한 건 인정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해명은 경찰서에 가서 하시죠. 로버트 경의 넓은 어깨가 으쓱했다.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일단 집으로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먼저 판단을 해 주십시오. 15분쯤 후 우린 오래된 저택의 총기 보관실로 안내되었다. 반짝이는 유리창 안으로 총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는 편안해 보이는 방이었다. 로버트 경은 우리 둘만 남겨두고 잠시 나갔다가 두 사람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우리가 마차에서 본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과 쥐상으로 생긴 어딘가 모르게 불쾌해 보이는 남자였다. 이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로버트 경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이들은 롤렛 부부입니다. 롤렛 부인의 결혼 전 이름은 에번스로 내 누이의 하녀입니다. 두 사람을 이리 데려온 건 내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세요, 로버트 경?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죠? 여자가 소리쳤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말하자 로버트 경이 경멸의 눈빛으로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홈즈 씨, 그럼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죠. 이미 제 사건을 깊게 조사하셨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서 홈즈 씨를 만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더비 경비를 위해 훌륭한 말을 훈련시키고 있고 제 모든 재산을 걸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승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나는 누이에게 얹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지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누이가 살아있을 때만 유지가 되죠. 그런데 난 빚쟁이들 손에 잡혀 있어 누이가 죽으면 채권자들은 독수리 떼처럼 몰려들어 내 재산을 압류할 겁니다. 내 마구간과 말, 돈이 되는 것 전부를 말입니다. 하지만 홈즈 씨, 누이는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군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파멸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3주만 견디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겁니다. 누이의 하녀와 그의 남편은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3주 동안만 그녀가 누이인 척 연기를 하면 어떨까? 누이의 방은 하녀만 드나들 수 있고 마차로 매일 외출할 때만 변장을 하면 되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인 오랫동안 앓던 수종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검시관이 판단할 일이죠. 몇 달 전부터 누이의 주치의가 수종증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왔으니 그가 증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의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죽은 첫째 날 밤 롤렛과 나는 지금은 쓰지 않는 오래된 우물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누이의 애완견 스패니얼이 계속해서 짖어대는 바람에 좀 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신을 교회 지하실로 옮겼습니다. 스패니얼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고요. 시신을 납골당으로 옮긴 건 누이를 모욕하거나 불손하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로버트 경.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비난하는 건 쉽죠. 아마 홈즈 씨도 내 입장이었다면 달리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걸 누구라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누이의 시신은 아직도 성스러운 곳이라 여겨지는 장소, 누이의 남편 조상들이 있던 관에 당분간 두는 것은 괜찮은 안식처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있던 시신을 꺼내고 그 안에 누이를 안치했죠. 다음에 꺼낸 시신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 룰렛과 함께 들고 나와 밤에 저택의 아궁이에서 태웠습니다. 홈즈 씨가 어떻게 이 일을 털어놓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홈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있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로버트 경. 설령 채권자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압류당한다 하더라도 경마에서 승리하면 희망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말 역시 제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경기에 신경이나 쓸 것 같습니까? 경주에 출전조차 못하게 될 겁니다. 불행히도 채권자 중에는 철천지 원수 같은 샘 브루어가 있는데 예전에 뉴마켓 히스에서 내 말에게 채찍을 휘둘러 반쯤 죽여놓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제 사정을 봐줄 리 있겠습니까? 글쎄요. 홈즈가 일어나며 말했다. 어쨌든 로버트 경, 이 사건은 이제 경찰이 조사할 겁니다. 진상을 밝히는 것까지가 나의 임무니까요. 경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건 내 일이 아닙니다. 자, 왓슨, 자정이 다 되어가니 우린 이만 돌아가자고. 이 특이한 사건은 로버트 경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상당히 해피하게 끝났다. 쇼스콘 프리스는 더비 경기에서 우승했고 이 말의 주인은 8만 파운드를 벌었다.
로버트 경은 경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모두 상환했으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남았다. 경찰과 검시관은 로버트 경이 누이의 시신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었으며 누이의 사망 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운 좋은 로버트 경은 이제 기이한 사건에서 벗어나 편안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이다.